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리어로 경전 읽기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죠? 음.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이번 이 강좌에서 함께 읽어나갈 경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경전을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경전을 읽는 첫 시간인데요.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예습을 미리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저희가 해석해 갈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제가 읽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왕 메수땅 에깡 사마양 바가바 바라나시양 위하라띠 이시파타네 미가다예 타트라코 바가바 반짜바기에 비쿠 아만테시 드베 메 비카베 안타 바바시테 나나세 비타빠 까따메 드베 요짜양 까메 스까마 스칼리까 누 요고 히노 감모 오투자니꼬 아나리오 아나타사미토 요자양 아타길라 마타 누 요고 두코 아나리오 아나타상이토 에테 코 비카베 후보 안테 아누빠 감마 마치마 바티바다 다타가테나 아비삼부타 짜쿠가라니 냐나가라니 우빠사마야 아비냐야 삼보다야 니빠나야 쌍와타띠 까지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걸 다 읽어 나갈 건데요. 제가 이제 단락을 3개 정도로 나눠서 예, 문법을 해석을 하고 문법 설명을 드리고 해석을 할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1, 2, 3, 4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왕 메수땅 에깡 사마양 바가바 바라나시양 위하라띠 이시바타네 미가다예 스타트라코 바가바 반짜바끼에 비쿠 아만테시. 자, 이 문장을 저희가 해석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제 이제 경전 많이 읽어보시고, 빨리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 앞부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예, 가장 첫 문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줄에 대한 문법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애왕은 이와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그래서 형태 변화가 없죠. 애왕, 이와 같이, 애왕이 나오면 이와 같이라고 해석을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애왕 다음에 나오는 게 매입니다. 매는, 인칭대명사, 아항, 나를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에, 여기서는, 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인스트루멘탈이나 데이티브나 제너티브나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인스트루멘탈로 쓰였습니다. 자, 인스트루멘탈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미를 지니죠. 그러니까 매는 그럼 나에 의해서 정도의 의미가 일단 될 것 같고요. 수땅이 나왔어요. 수땅은 수나띠, 듣다라는 동사의 PP형입니다. 근데요, 형태가 보시면 중성, 단수, 노미너티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분사, PP가 이제 과거분사죠. 과거분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수땅이 중성이고요. 싱귤러고요. 노미너티브 쓰였다는 것은 왜 이렇게 쓰였냐 하면 이 뒤에 이제 지금부터 내가 들은 것을 얘기를 할 건데 라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경전상의 내용. 그 내용을 어떤 중성적인 어떤 하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수땅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에깡사마양이 나왔는데 에깡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예요, 숫자. 숫자고 사마야는요. 때를 가리키는 남성 명사인데 저희가 이제 숫자는 지난 강좌에서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끔씩 이제 제가 경전이라던가 문구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숫자 얘기 잠깐 언급했던 저는 기억이 나는데, 1 같은 경우에는 하나긴 한데요. 빨리어에서 1은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고요. 여기서는 단수 형태로 쓰였어요. 단수 형태로 쓰이면서 그 목적격, 어큐저티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마야는 때를 나타내는 남성 명사인데 이것 역시 단수, 어큐저티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가바가 나왔는데요. 바가바는 바가반트라고 불리는 저기 명사 세존이시죠, 세존. 세존의 남성 단수 노미너티브 형태입니다. 아가 나왔으니까 뭔가 복수 같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유의하셔야 되죠. 바가반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안뜨나 만뜨나 만뜨나 이렇게 끝나는 명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이제 학습을 하긴 했는데 자주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 바가바는 자주 나오죠. 세종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익혀두시면 바가바 나오면 세종께서는 주어다 이렇게 알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라나시양입니다. 바라나시는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이고 이것이 바라나시라는 이 장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예요. 자, 여성 명사 이 장음도 그렇고요. 그냥 이도 그렇고요. 그냥 이도 그렇고요. 이양으로 끝나는 거 얘가 싱귤러 로커티브예요. 단수 로커티브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어디에서 뭘 하셨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로커티브 많이 나오고 그 여성명사 이로 끝나는 여성명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양이 많이 쓰입니다. 물론 다른 형태들도 있는데 이양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아라띠 살다라는 의미죠. 살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그다음 이시빠따네가 있습니다. 이시빠따네는요. 이시빠따나라는 지명 이름인데요. 의미를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씨는 그 선인이라는 뜻이면 그 산스크리트어 루시라고 하는 선인이고요. 빠따나는 뭔가 내려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시빠따나라는 지명은 선인이 내려오는 곳이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 싱글러고요. 로커티브 형태가 에로 끝나죠. 예. 아마 저희 중급 빨리어기 때문에 격변화는 아마 다 어느 정도 익히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보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부분이 계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간에라도 격변화 표라던가 문법 책이라던가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미가다예가 있습니다. 미가다야는요. 미가가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야는 숲이거든요. 뭐 사슴이 사는 숲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가다야 역시도 지명 이름입니다. 형태는 남성 명사 싱귤러 로커티브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왕매수땅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이 나에 의해 들렸다예요. 이게 과거 분사니까요. 과거 수동 분사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에 의해 들렸다인데 들은 것의 주체는 나가 되는 거예요. 인스트루멘탈의 형태로 쓰였지만 그래서 이 동사의 주체는 이 인스트루멘탈 형태를 띠는 매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가 됩니다. 저희 경전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여시암 이 애왕매수땅이죠.
그리고 에깡 사마양은요, 한때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큐저티브 목적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띠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때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에깡 사마양. 때를 나타낼 때 어큐저티브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바가바 세종께서는 예, 노미너티브니까요. 자, 바라나시양 위하라띠입니다. 바라나시에 머무셨어요. 근데 바라나시에만 머무신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척격이 또 같이 이어서 두 개나 더 나왔습니다. 이시빠따네 미가 다예가 나왔죠. 그래서 바라나시 근처에 이시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 미가다야가 저희 이제 녹야원이라고 한자 한역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사슴동산. 그래서 사슴들이 뛰어다니는 동산 숲이니까. 그래서 바라나시 근처에 이시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계셨다. 다음 문장입니다. 따트라코 바가바 반짜바끼의 비쿠 아만테스입니다. 자, 이것도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면 따트라라는 말은 거기, 그곳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코는 참으로, 실로,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석을 해 주실 때는 어떤 경우에는 좀 살려줘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굳이, 예, 해석을 안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라는 게 있을 때는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해요. 예, 빨리어 문장에서 그냥 일 없이 쓰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음, 바가바, 아까 봤죠? 바가반뜨. 세존이라는 단어, 남성 싱귤로 노미너티브 형태고요. 반자받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반자 숫자 5, 다섯을 나타내는 단어와 왁기야라는 무디의 정도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예요. 이 말의 합성어, 복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섯 무리의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형태로는 이제 A로 끝난 것이 그 다섯이니까 일단 복수가 되겠죠. 다섯 무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이제 복수형을 취하기 때문에요. 복수형이기 때문에요. 이 애도 복수 어큐저티브 형태를 띠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성이나 중성 명사 같은 남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 복수형 어큐저티브가 에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단수형 로커티브가 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요게 어떤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문장상에서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반짝받기 예 같은 경우에는 예, 남성 복수 어큐저티브 형태고요. 그 다음 단어 바로 비쿠입니다. 이것은 비쿠, 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로 끝나는 남성 명사죠. 그 남성 명사의 복수 어큐저티브 형태입니다. 비쿠 길어진 거요. 그리고 아만테시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아만테띠 부르다 말을 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 저희 아까 앞에서 잠깐 문법 체크하고 왔던 네 아우리스트 형태 때로 끝나니까 C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인칭 싱글러 아우리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자,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다섯 무리의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반자바기야 자체가 이제 형용사였기 때문에요. 비쿠와 관련성을 맺고 있고 따라서 같은 성수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인데요. 혹시 고양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눈치채셨어요? 아까 고양이 여기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 있으면 고양이가 여기 가서 쉬고 있을 거예요. 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자, 자, 두 번째 단락 저희가 읽어 나갈 부분, 저기 해석해 나갈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드베 메 비카베 안타 빠바시테나 나 세비타빠 까따메 드베 요자양 까마스칼리까 아누 요호 히노 감모 포투자니꼬 아나리오 아나타상이또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저희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할게요. 드베라는 게 처음 나왔죠. 이 드베는요. 아까 우리 앞에서 액강 사마양 할 때는 액가는 1이라는 의미였고요. 드비는 둘, 2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은요. 아까 숫자 있잖아요. 그 1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성, 여성의 구별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요. 문장상에서.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숫자 가운데에서 삼성의 구별이 있는 것은 딱 3개예요. 1, 3, 4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성이 없습니다. 예, 성의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드비 같은 게 둘이니까 당연히 복수겠죠?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드베는 복수의 노미너티브 형태를 띱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는요, 매인데요. 애왕매 숙당 할 때 매 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하지만 여기서 매는 그 매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매는 뭐냐면, 아양이라는 이것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그 지시대명사에 이게 남성 복수 노미너티브 형태인 이매가 있는데요. 이 이매가 드베 뒤에 오면서 연성 때문에 이가 탈락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인칭대명사 아항의 변화로 봤던 그 매가 아니고 지시대명사인 아양의 변화라는 거 여기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성 때문에 이가 떨어졌고요. 자, 그래서 뭐 이것들은 이 정도가 되겠죠? 예, 여기서 매가. 비카베는요, 앞에서 봤던 비크라는 명사의 복수, 보커티브 형태입니다. 폭격이에요. 비구들이요 하고 부르는 형태. 그리고 다음 나온 단어는 안따가 되겠습니다. 안따가 이제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성 명사인데 길게 장음이 됐어요. 우리 제일 잘 아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변화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시죠. 남성 복수 노미너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단어 빠바시테나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빠바지따라는 단어가 격변을 한 거예요. 그 빠바지따라는 형태는요. 빠바자띠라는 의미를 가진 빠바자띠라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나가다, 집을 떠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빠바자띠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빠바지따가 되겠어요. 자, 빠바지따 과거 분사 형용사니까 당연히 격변화를 하겠죠. 자, 여기서 격변화를 하는데 그 분사가요, 여러분. 그것이 관련을 맺는 명사가 문장상에 있을 때는 그것을 수식하는 형태로 그 명사와 같은 성수 격 변화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딸랑 단독으로 나와 있을 경우 과거 분사든 어떤 분사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체 같은 걸로 쓸 수 있어요. 하나의 뭐 하는 것, 뭐 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후자의 경우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빠바짓다라는 과거 분사가 집을 떠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집을 떠난 사람, 출가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형태적으로는 남성 싱귤러 인스트루멘탈이죠. 빠바지테나 에나니까요. 자, 나는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아니다. 네, 뒤에 나온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비타빠가 나왔습니다. 세비타빠는
세바띠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 관련되다, 뭐 종사하다, 아니면 뭐 봉사하다 등등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미래수동 분사, 제런디브 형태입니다. 따빠, 아까 보셨던 거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뭐뭐 해서, 여기서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뭐뭐 되어져야 한다. 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 근데, 세비따빠가 뒤에서, 장음으로 길어졌습니다. 이 동사, 이 제런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상에 있는 다른 명사와 관련성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격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 복수, 노미너티브 형태로 변화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좀 보기 쉬우시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요, 여러분, 전부 다, 이게 드베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서는 같이 아니, 전 남성 정도로 봐주셔도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성이 없지만. 그래서, 다 복수 노미너티브 형태를 띠고 있죠. 네.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까지 보시고,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어, 자, 제가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해석하는 순서를 좀 숫자로 적어왔어요. 먼저 불러야 되겠죠, 비구들을. 네, 혹경. 비구들이요! 하고 먼저 부르시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말에는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주체가 되는, 이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체가 되는 단어를 먼저 제가 해석을 하려고 2번으로 빠바치테나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비타빠라는 동사의 주체가 바로 빠바시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돼서는 안 된다. 나까지 있으니까요. 관련돼서는 안 된다는데 누가 관련되면 안 되냐면 빠바시타가 관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가자가.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인스트루멘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문장의 주체,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두 가지인데 이거 해석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게 더 쉬우실 것 같으세요. 자, 보시면 비구들이요. 해석하고요. 자, 출가자는 빠바치 때나 직역을 하자면 출가자에 의해서 이 두 가지 극단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예요. 네,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부드럽게 풀면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왔는데 예, 요것도 한번 요 두 개 다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까따메 드베입니다. 까따메는요, 까따마라는 이제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적 대명사라고 해가지고요. 격변화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로 끝나는 남성이나 중성 명사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 복수 너미너티브 형태가요, 에로 끝나요. 네, 이것만, 그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일단은 여러분들 니까야 보실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로 끝나는 남성이나 중성 명사의 복수 주격은 장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로 끝납니다. 자, 까따메 드베. 그 둘은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부분이 나옵니다. 요자 아양.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네요. 뭔가 좀 중요하니까 해놨겠죠? 예, 뒤에 한 문장이 더 나와요. 보시면 뒤에 문장도 요자 아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개가 뭐냐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라는 설명이 돼야 되겠죠. 짜는 그리고라는 의미죠. 네, 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관계대명사 남성 단수 노미너티브 형태예요. 그리고 짜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짜와 아양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양 이것은 남성 싱글러 노미너티브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구문이 나올 때는, 뭐 직역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자가 있으니까 요것과 요것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일단은 하시고요. 예, 계속 할게요. 까메스는요, 까마라는 강박적 욕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저기 명사의 남성 복수 로커티브 형태입니다. 그쵸? 까메스. 그리고 다음 단어가 까마 스칼리까 하는 요거인데요. 까마는 앞에 나왔던 까마와 똑같습니다. 근데 스칼리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 쾌락적인 생활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누요고는 전념, 실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어가 되고요. 형태적으로는 남성 싱귤러 노미너티브입니다. 그 다음에요. 히노가 있습니다. 히노. 히나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낮은 열등한. 우리 왜 대승, 소승 할 때 대승이 마하야나고 소승은 히나야나라고 하죠. 그 히나인데요. 형태로는 남성 싱귤러 노미너티브고요. 그다음에 감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감마는 마을을 의미하는 가마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간마는 마을의 저속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태는 남성 싱귤러 노미너티브입니다. 다 오로 끝났죠. 보시면. 네. 그리고 포트자니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범부, 여러분들 성자의 반대 개념으로 쓰는 범부 있죠. 이 푸트자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가 된 형태인데 포트자니까 보통 사람의 또는 평범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태는 남성 싱귤러 노미너티브고요. 아나리오가 나왔네요. 아는 부정의 의미, 아리아 성스러운. 예, 아리아라는 단어 잘 아시기 때문에 예, 이건 역시도 남성 싱귤러 노미너티브 형태입니다. 아나타상이 또 보시면요. 아는 부정이죠. 그리고 아타는 이익 또는 목표의 의미, 뭐 아르타, 산스크리트 아르타인데요. 예,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죠. 쌍있다는요, 뭐 관련된 정도 의미인데, 요 단어 역시도 안과 아타와 쌍이타라는 단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복합어예요. 형태적으로는 남성 싱귤러 노미너티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까따미 드베 쉽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예,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셔도 되고, 뭐 두 가지란 무엇인가? 뭐 정도 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요자 아양이라는 부분을 이제 아양을 좀 살려가지고, 아, 예, 제가 그 전에 이것도 순서를 제가 먼저 적었는데, 네, 숫자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자 아양에서 아양을 살려가지고요. 해석을 하실 때는 뭐 그것은 정도로 일단 해석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은이라고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2, 3, 4, 5, 6 하고 7, 8 이렇게 해놨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가 되는 그 표현은 이거고요. 나머지 히노부터 아나타 상히토까지는 형용사예요. 이 까마스칼리카는 요거를 꾸며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용사를 먼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열등하고 저속하며 평범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까매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에 전념하는 것. 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것에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요자, 아양, 요자, 아양 이런 형태로. 그 가운데 먼저 하나가 바로 요것입니다. 이 문장이에요. 자, 까지 보셨고요.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이겁니다. 요자, 아양, 아타킬라마타, 요고, 두코, 아나리오, 아나타, 상기토입니다. 자, 문장 분석해보면요. 아, 여기까지는요. 예. 요는 아까 보셨듯이 관계대명사 야, 예, 남성 싱귤러 노미너티브고요. 짜양, 짜 플러스 아양입니다. 형태 역시 남성 싱귤러 노미너티브. 자, 그 다음에요. 아따 큐나마타 하는 요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땅, 나, 그러니까 뭐 나라기보다는 자신, 뭐 자기,
아뜨만 아시죠? 예. 그 단어인데, 그 단어와 낄라마타라는 단어, 그리고 아누요가가 합쳐진 복합어예요. 아딴이라는 단어는요, 복합어로 쓰일 때는 n이 탈락돼요. 그래서 아따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낄라마타는 피로라던가 소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누요가가 합쳐진 단어, 형태로는 남성 싱글로 노미너티브고요. 두카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죠. 예. 뭐 여러 가지 불만족이라는 의미를 물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예, 해석할 때 그냥 저는 괴로움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카 괴로움이고요. 남성 싱글로 노미너티브 형태 가지고 있고 아나리오 아나타상이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을 해보면 자 형용사를 먼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아따 자신을 피로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문장과 함께 보시면요. 자, 까따메 누베 무엇이 두 가지인가? 라고 하고 나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요자 아양 하고 요자 아양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것과 이것. 그리고 여기 히노부터 요 뒤에 있는 문장이랑 두코부터는 형용사예요. 뭘 꾸며주는 까마스칼리까 아는 요거나 아니면 아타킬라 마타 아는 요거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명사와 같은 성수격 변화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두 번째 단락 살펴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저희 살펴볼 단락이에요. 고양이 여기서 웃고 있죠. 다 왔다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테코 비카베 우보 안테 아누빠 감마 마치마 빠띠빠다 따타바테나 아비산 붙다 짜꾸 까라니 냐나 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비냐야 쌈보다야 니빠나야 쌍와따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했던 방식으로 먼저 단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봐야 될까요? 여기까지 먼저 일단 볼까요? 예. 자, 에테라는 여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에따드라는 그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저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인데요. 이 단어의 남성 복수, 어큐저티브 형태예요. 에테, 어큐저티브 형태고, 코는 아까 보셨듯이 뭐 참으로 정도의 의미 가지고 있고요. 비카베 많이 보셨죠? 예. 비구들이요 부르는 남성 복수 보커티브 형태입니다. 자, 우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자체가 양쪽을 둘 다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보라는 형태 자체가요, 어큐저티브입니다. 어큐저티브의 형태가 이제 우보예요. 네, 그래서 우보가 이게 어떤 변화를 하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예, 어큐저티브가 이제 우보 예, 말이 좀 꼬이네요. 예, 우보가 이제 어큐저티브 형태 그대로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떼는 아까 보셨던 끝이라는 단어죠. 안따. 예, 남성 복수 어큐저티브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단어가 안오빠 감마예요. 자, 안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오빠 감마는요. 오빠 가차띠라는 동사. 오빠는 가까이란 뜻이죠. 가차띠 가다란 뜻입니다. 오빠 가차띠는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 오빠 가차띠라는 단어의 제런드 형태, 연속체 형태가 오빠 감마입니다. 이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빠 감마인데 거기에 이제 부정인 안이 붙은 형태가 안 오빠 감마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이 문장 분석을 먼저 했었네요. 네, 준비하면서. 네, 자, 그럼 끝까지 문장 분석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예. 먼저 요거 분석을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마치마 바티바다 다타가테나 아비상
맞다까지 먼저 보시면 맞지만은 중간의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죠. 자, 그 다음 빠띠빠다는요. 길 또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빠띠빠다의 형태는 여성 싱귤러 노미너티브고요. 맞지마가 빠띠빠다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수격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맞지마라는 형태를 띠면서 여성 싱귤러 노미너티브가 되었고 따따가떼나 아비쌈붓다가 있습니다. 자, 따따가따 열애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열애라는 단어의 남성 싱귤러 인스트루멘탈 형태예요. 에나니까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 아비쌈붓다는요. 완전히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아비쌈부자띠의 그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PP형. 완전히 깨달은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깨달은이라는 과거분사이면서 여성 싱귤러 노미너티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마치마 빠티빠가 얘들과 다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비산 부자띠 한 주체는 누구냐 하면 여기 앞에 인스트루멘탈로 쓰여진 열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타가떼나 따타가따에 의해서 완전히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먼저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앞에 문장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지 않고서 안에 있으니까요. 자, 어디로 가다라고 할 때 저희 어큐자티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때 어큐자티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 가지기 때문에 복수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지 않고서 열애에 의해서 직역하면 열애에 의해서 중간의 방법, 중간의 길을 중도는 깨달아졌다가 됩니다. 직역하시면요. 근데 이것을 열애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단어 보시면 짝꾸가라니인데요. 짝꾸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예, 주석사를 보면은 뭐 이제 눈의 종류가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육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눈이고 뭐 또 하나는 지혜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사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지혜의 눈을 의미하겠죠. 예, 그냥 눈이 생긴 게 아니라. 자, 까라니는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성명사입니다. 까라니라는 장은 이로 끝나는 형태는 여성 싱글러 노미너티브입니다. 자, 요거와 이어서 이것도 보시면요. 냐나 까라니가 나왔습니다. 냐나, 예, 암 또는 지혜라고 우리가 해석을 주로 하는 게 단어죠. 빨리어에 보시면 뭐 빤냐도 아실 것이고요. 마빈냐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그것을 또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혜 정도로 풀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냐나는 암 지혜고요. 여기에 까라니라는 앞에서 봤던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성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고요. 이 형태는 그래서 여성 싱글러 노미너티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보시면 우빠사마야예요. 이 단어는 우빠사마 고요나 평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남성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입니다. 예. 데이티브 보통 영어에 뭐 to나 for 정도 전치사의 의미를 가질 때 이제 데이티브를 좀 쓰곤 하는데요. 그 다음 단어도 보시면 아빈야야입니다. 아빈야는 이제 특별한 지혜죠. 우리 신통하실 때도 아빈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육신통할 때 뭐 찰나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원래는 아빈냐가 아비가 뭘 넘어서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특별한 지혜를 의미를 하고요. 형태는 여성 아빈냐 장으로 끝나는 여성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입니다. 아빈냐야. 그다음에 쌈보다야는요. 쌈보다 깨달음이라는 남성 명사의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고요. 니빠나 아유, 여기 빠졌네요. 예, 제가 장음을 해야 되는데. 밑바나는 열반이라는 의미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 중성명사입니다. 예, 중성명사 싱글러 데이티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쌍와타띠.
라는 동사. 쌍와따띠라는 동사는 뭐뭐로 이끌다 또는 뭐뭐에 유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3인칭 싱글러 프레젠트, 그러니까 현재형이고요. 자, 뭐뭐로 이끌다, 뭐뭐에 유용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앞에 우빠사마야부터 보시면 다 데이티브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쌍와따띠라는 동사는 데이티브와 이렇게 좀 관련을 맺고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시면 자, 열애가 중도를 깨달았다고 했죠. 앞에서 여기까지. 자, 그것은 눈을 만드는 것이고 지혜를 만드는 것이며 자, 이끕니다. 어디로? 고요와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저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단락을 저희가 다 읽었습니다.